자, 다음은 이제 수납 관리 쪽을 한번 볼 텐데요. 수납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생의 개별로 수납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일괄로 오프라인으로 수납 완료 처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쭉 보이고요. 그리고 회차로 사용하시는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회차 관리할 수 있는 메뉴들이 모여져 있는 메뉴입니다. 자, 하나씩 확인해 볼 텐데, 자, 기본적으로 학원에 학부형님이 원빈 납부를 하러 왔을 경우에는 혼자서 오시죠. 뭐 여러 학부형들이 같이 방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교롭게 보통은 개별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학부형님 자녀분, 그러니까 실제 원생명을 한번 넣어볼게요. 저희가 자주 테스트해보는. 자, 통테스트 학생 학부형님이 원빈 납부를 하러 학원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해당 원생 검색을 했을 때 원생 정보가 나오고 하단에 보면 그 학생에 등록되어 있는 미납 정보가 나옵니다. 자, 이 상태로 전체 선택을 해서 수납하기를 클릭을 하면 자, 수납 대상 금액, 합산 금액이 나오고 하단에 보면 수납일, 수납 날짜, 그리고 수납 구분, 완납인지 면제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수납 방법은 카드, 현금, 은행.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청구서 모바일 결제가 지금 이게 테스트 계정이기 때문에 카카오는 지금 막혀져 있죠. 보통은 이제 카드로 하는 경우가 많겠죠. 카드 선택하고 자, 하단에 또 카드 선택하고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그냥 수납 처리만 하실 거면 그냥 여기서 수납 처리 눌러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카드 단말기 연동이 되어 있는 학원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이제 교수비 원부 영증을 출력하기 위해서 그런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하나 정보가 더 뜨게 되어 있는데 그게 카드 단말기 연동인지 아닌지 여부가 여기 나옵니다. 거기서 기본적으로는 연동된 상태라고 하면 연동으로 떠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 상태로 수납 처리를 누르면 카드 단말기 쪽에 띠릭하고 이 해당 금액이 나옵니다. 그 상태로 카드를 넣고 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 전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교수비 원부 영증이 이어서 출력이 된다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저희 쪽 제휴된 단말기가 아닌 기존 학원 단말기를 썼을 경우에는 그냥 기존처럼 카드 단말기 쪽에서 전표 출력을 해서 학부모님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동으로 이런 식으로 수납 처리를 해주시면 완료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자, 저희 쪽 제휴된 단말기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완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는 거. 자, 완료가 됐으니까 당연히 미납 자료에서는 없어졌을 거고요. 요거는 수납 자료에 들어가면 뭐 이 원생이 어떤 식으로 수납이 되어 있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카드를 잘못 수납했어요. 그러면 이제 취소 처리해 주셔야겠죠. 그럴 때는 오늘 날짜 납부했던 거 2개 선택을 하시고 환불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환불 후 청구 자료 다시 생성 버튼이 있죠. 그러니까 환불을 해서 난 바로 다시 카드를 결제를 진행해야 될 경우에 환불 후 청구 자료 다시 생성 꼭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 누르게 되면 자, 환불 처리가 되면서 다시 미납 자료로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생성이 됩니다. 자, 이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바로 내가 뭔가 이제 금액분이 잘못됐다든가 그랬을 때 바로 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환불하면서 바로 다시 미납 자료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저희가 이제 부분 환불이나 부분 결제가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교습비를 35만 원을 20만 원은 현대카드로 15만 원은 삼성카드로 결제하겠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분납 자료를 다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청구 자료 수정 생성 버튼 눌러주시고 자, 날짜를 동일한 자료를 만들어 볼게요. 6월 20일부터 아까 얘기했던 20만 원짜리 하나 만들고 다시 수동 대상 눌러서 똑같이 $20만 원 넣었으니까 15만 원으로 이런 식으로 2개 자료를 분납해서 다시 만든 다음에 이건 중복된 거니까 삭제를 하시고
자, 두 개 카드 분납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날짜 동일하게 해서 두 개를 분납된 금액을 넣어준 상태에서 따로따로 결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분납 결제 기능을 라이트 쪽에 제공을 안 해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요청을 하시면 그냥 여기서 날짜 확인하고 반 확인하신 다음에 똑같은 자료를 청구자료 수정 생성해서 두 개를 분납한 상태로 따로따로 카드를 결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생 개별로 수납 처리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원생들한테 일괄적으로 청구 안내 문자를 발송하시는 부분 기능을 한번 볼 텐데요. 그게 이제 조건별 수납 관리 들어가 보시면, 자, 미납 납부 예정에서 똑같이 이제 반별이라든가 담임 선생님 별이라든가 아니면 기간별로 그 해당 학원에 대한 미납 납부 예정 자료가 쭉 조회가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납부일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냥 전체 스택을 해서 메시지 보내기 누른 다음에 학생한테 보낼 게 아니면 학생 체크는 풀어주시고, 자, 전송 방법, 뭐 문자, 알림톡, FC 프로 문자 중에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것도 동일하게 처음에 한번 문구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문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동일하게 해당 학부형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그 밑에 이제 문자 치환 안내를 통해서 원하시는 치환 문자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학원명을 한 번 더 보내시겠다 했을 때 해당 학원명 먼저 넣어주시고, 밑에 이제 어느 원생인지 원생명 넣어주시고, 자, 엔드 원생명 하시게 되면 학생 이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홍길동 학생이면 홍길동만 따라옵니다. 그래서 뒤에 한글로 이런 식으로 붙여줘야겠죠. 한글로 붙여주시고, 이번 달 한비가까지 여기까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이 들어가야겠죠. 금액은 치환이 가능하니까 대상 금액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되고, 청구 항목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기본적으로 교습비로 할 때는 이제 엔드 교습비가 나오는 거고, 교재비를 넣었을 때 그 해당 청구 항목을 넣을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청구 항목도 치환하셔도 되는데 저는 치환 없이 그냥 금액만 치환해서 가볼게요. 엔드 대상 금액 같은 경우는 숫자만 딸려오기 때문에 뒤에 한글로 원이라고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 뭐 20만 원이면 앞에는 이제 20만만 딸려오죠, 숫자로. 그럼 뒤에 한글로 원이라고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문구를 저장해서 메시지 저장 버튼 누르시게 되면 동일하게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 해당 메시지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 말씀 한번 드렸었고, 여기서 메시지 발송을 누르게 되면 일괄로 아까 체크됐던 전체 학부모님들한테 일괄로 발송이 가능하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이제 날짜가 동일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원생별로 해서 납부일자가 다를 경우, 그럴 때는 예를 들어 뭐 통테스트 학생은 납부일이 6월 30일이다. 아, 이거 6월 1일부터 시작이니까 뭐 5월 30일이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 학생만 클릭을 한 다음에 메시지 보내기 따로 해서 학생 체크 풀고, 저희가 예약 발송 같은 경우에는 문자나 알림톡은 예약 발송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문자나 알림톡 중에 선택을 해서 알림톡을 했을 경우 이제 메시지 불러오기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예약 발송을 걸어서 이 학생에 대해서 뭐 5월 30일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 뭐 하루 전에 보내겠다. 5월 29일 체크를 해서 시간 선택하고 메시지 발송을 하게 되면 그 날짜로 예약 발송이 된다는 부분, 메시지 관리 메뉴 쪽에서 똑같이 청구 문자를 발송했을 때 원생별로 납부일자를 다르게 해서 예약 발송이 가능하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청구 문자 같은 경우에는 자동 발송 기능이 조만간 업데이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6월 말까지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예약을 한번 걸어 주셔야 된다는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해당 원생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청구 안내 문자를 보낼 수도 있는데, 완납된 자료, 그러니까 언제 납부됐는지 내역을 좀 보시고 싶을 때는 완납 환불 면제 탭에 들어가셔서 이것도 동일하게 반별, 뭐 수강기간별 다 조회 가능한데요. 보통은 조회하시는 게 실제 내가 아까 수납 일자를 넣은 날짜, 그러니까 실제 수납일이죠. 그걸 내가 뭐 5월 중에 내가 수납했던 이력을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처리 기간으로 해서 검색을 눌러보면
자, 수납일자가 쭉 나오죠. 하단별로. 자, 5월 달에 제가 납부일자를 처리했던 이력들이 쭉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강기간으로 하게 되면 들어온 날짜로 한 달을 이제 끄는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수강기간이 겹치는 경우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 5월 15일 날 시작해서 6월 14일 날 끝나는 애들은 5월 달도 겹쳐 있고 6월 달도 겹쳐 있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시려면 처리 기간으로 보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그 친구들은 처리 기간에서 5월 중에 수납 처리를 한 학생들로 조회를 해보시면 된다는 부분 팁을 하나 좀 말씀을 드렸고, 밑에 이제 수납 구분이 완납인지 환불인지 면제권인지 이런 식으로, 완납 처리된 건 실제 카드 수납한 거일 거고 뭐 환불이나 면제권은 따로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날짜를 좀 길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환불 내용만 보고 싶다 하시면 환불로 해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 수납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카드로 했는지 현금으로 했는지 따로 구분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카드로 해서 카드로 완납 처리한 내용만 쭉 나오죠. 완납으로 해볼게요. 환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카드 처리된 내역들 쭉 기간별로 조회가 가능하다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회차 관리 부분 한번 볼 텐데요. 회차 관리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반편성을 했을 때 회차로 한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회차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회차 시스템 자체가 원생별로 해서 회차반으로 등록되어 있는 반에 수강반을 등록을 하고 그 원생별로 청구 자료를 한 번씩 만들 때마다 그 해당 반에 소속되어 있는 그 회차가 충전되는 방식이라고 수업관리 쪽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면 중간에 들어온 친구들이 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회차가 조절이 필요할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해당 원생에 대한 회차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회차를 한번 조절해 볼 텐데요. 앞에 이제 반은 그룹 일정을 선택해 주시고, 그러니까 해당 반에 대해서 이제 2명이 속해 있는데, 이 장동건 학생이 5번이 아니고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라이트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시점에는 이 친구와 자녀 회차가 예를 들어 3회차다. 그럴 때는 이 회차를 임의로 조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자, 오늘 날짜가 6월 10일인데 그냥 오늘 날짜로 해서 하셔도 되고, 적용일자를 실제 수납 처리한 걸로 하고 싶다. 그럼 이 친구가 예를 들어 화금반인데 4일에 한번 수업 듣고 7일에 한번 수업을 들었다. 그럴 때는 먼저 4일에 대한 거를 사용회차 수 1회차로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회차 차감이 됐고 4회차가 됐죠. 이런 식으로 임의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적용일자를 4일자를 한 게 잘못 체크했을 때는 원복은 0으로 다시 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 누르게 되면, 체크를 안 했네요. 그러면 이제 4일날 했던 게 다시 없어지고 다시 5회차로 원복이 됩니다. 그리고 날짜를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그냥 오늘 날짜로 해서 그냥 회차만 조절하시겠다. 그러면 오늘 날짜가 10일이니까 이렇게 해서 사용해서 2회차로 해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3회차로 바로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코딩 1학생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로 표기가 되어 있죠. 어떻게 회차가 마이너스가 날 수 있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원생에 대해서 청구 자료를 만들어 놓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원생 정보를 한번 볼까요? 원생 관리 들어가서 자, 수강 중인 반은 자녀 회차가 마이너스 1로 되어 있죠. 근데 뒤에 자녀 회차 마이너스 1 슬러시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실제 이 친구가 청구된 게 누적된, 그러니까 수납 완료 처리된 게 누적된 부분이 표기가 되는데 0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납 현황 쪽에서 자, 수납 자료를 안 만드신 거예요. 이럴 때는 수납 자료를 만들어 주시게 되면, 자, 다시 정상적으로 4회차 반에 대해서 1회만 수강을 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보통 회차반을 쓰시면서 많이 실수들을 하시는 게 반만 등록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등원을 체크를 한 거죠. 이 친구도. 자, 등호만 체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수납 자료를 만들어 놓은 자료가 없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충전된 회차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등원만 체크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표기가 된다는 부분,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이런 식으로 회차 관리를 통해서 학생에 대한 회차를 임의대로 조절도 가능하시지만 그 원생들 등원한 날짜를 다 알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수업 관리 중에서 해당 원생 검색을 하고 실제 등원한 날짜로 해서 이런 식으로 등원 체크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제일 정확히 하시는 거는 아까 회차 관리 쪽에서 회차 차감 조절이 아니고 실제 등원한 날짜로 해서 등원 체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하겠죠. 여기서 회차 관리를 하시는 이유는 일괄적으로 뭔가 변경하실 때, 원생 개별로 했을 때는 아까처럼 등원 체크를 하시는 게 낫고, 그 해당 선택되는 반에 대해서 여러 명의 학생이 있을 경우에 이거 회차 조절을 개별로 다 들어가서 등원 체크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여기 와서 임의대로 회차를 보시고 바로바로 조절을 해주시면 된다는 부분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회차 현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차반을 쓰는 원생들 전체 명부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반별로 조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담임선생님 별로 해서 회차를 사용하고 있는 반에 대한,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 기간반하고 회차반을 혼용하는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회차만 들어가는 학생들 전체 명부를 보고 싶다. 그럴 때 회차 현황 들어가서 원생 조회를 하시게 되면 그 전체 학원 내에서 회차를 사용하고 있는 원생 명부만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납관리 마지막 같은 경우에 이제 카카오페이 청구서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카카오페이 청구서 같은 경우에는 학원 방문이 좀 어려운, 좀 많이 바쁘신 학부형님들은 자택에서 본인 휴대폰에 연결되어 있는 카카오페이 쪽에 등록되어 있는 카드라든가 계좌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결을 해드리는 건데 가끔씩 이렇게 물어보는 그 원장님들 계세요. 그러면 카드 수수료도 빠지고 카카오페이 청구 수수료 따로 빠지는 거냐? 그건 아니고 오프라인 카드 결제 수수료는 그대로 오프라인 벤사 쪽에 수수료를 띄어가는 거고요. 지금 카카오페이 청구서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쪽에서 그 해당 건별 수수료를 떼어가는 거고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그냥 카드 수수료만 빠지는 거고 카카오페이 청구서 같은 경우에도 그냥 모바일 결제 수수료, 피지 수수료만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두 개가 뭐 중복으로 빠지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대신에 오프라인으로 해서 카드 결제를 했던 수수료랑 모바일로 해서 카카오페이 청구서를 통해서 결제한 수수료는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부분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화면에 들어가 보면은 밑에 수신 설정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처음에 카카오페이 청구서를 이제 개설을 하시게 되면 다 수신이 안 된 상태로 나올 겁니다. 밑에 이제 미수신 설정 학생으로 쭉 나올 거예요. 거기서 저희가 예를 들어 통테스트 학생 학부형님이 나 이제 카카오페이 청구서를 쓰겠다 했을 경우에 해당 원서 체크를 하고 카카오페이 수신 설정을 누르시면 자 이제부터는 통테스트 학생에 대해서는 카카오페이 청구서가 발행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학생을 카카오페이 청구서를 발행을 하기로 했지? 그럴 때는 현재 수신 설정이 완료된 학생들만 검색을 하시게 되면 자, 아까 저희가 했던 통테스트 학생도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체크박스에 체크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청구하기를 들어가게 되면 오늘부터 통테스트 학생에 대해서는 카카오페이 청구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로 청구서 발행을 누르면 자, 마감일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카카오페이 청구서 같은 경우에는 마감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발송한 날로부터 무조건 한 달입니다. 그 30일 내로 결제가 안 되면 발행된 카카오페이 청구서가 유효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7월 10일 이후, 그러니까 최대가 30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마감일이 이제 6월 30일까지 자료죠. 근데 내가 오늘 발행한 건 6월 10일 날 발행을 했기 때문에 발행일로부터 30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7월 10일에 마감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7월 10일까지 유효기한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페이 청구서가 발행이 되는 겁니다. 발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테스트 계정이다 보니까 좀 오류 화면이 떴는데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청구서 발행을 하게 되면 학부형님들에게 해당 청구서가 발행이 되고요. 학부형님이 바로 납부하기를 눌렀을 때 거기서 바로 어떤 방식으로 결제하실 건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 카카오페이에 등록되어 있는 뭐 어느 카드로 하실 건지, 아니면 등록되어 있는 어느 계좌로 하실 건지 선택하도록 나옵니다. 그 상태로 결제가 완료가 되면 납부 상태 조회에서 이런 식으로 수납으로 바뀌겠죠. 만약에 이 학생에 대한 걸 취소를 하겠다, 그럴 때는 납부 취소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결제가 완료된 게 없기 때문에 완료가 되게 되면 이 해당 부분이 결제로 바뀌기 때문에 그 결제 부분에 대해서 납부 취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구 내역 관리 쪽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 아까 통세수장 학생한테 발송을 했었죠. 자세한 내역들을 볼 수 있는 메뉴들 청구 내역 관리 쪽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청구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약간 호불호는 나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학생들한테 다 발송할 필요는 없고, 말씀드렸던 이제 학원의 미납률을 줄이기 위한 효과는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모바일 결제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납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